안녕하세요. 꼼돌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맥OS랑 윈도우랑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정말 소프트웨어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꽤나 복잡한 과정을 가져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이제 윈도우 10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윈도우 95를 썼을 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컴퓨터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CD-롬 드라이버를 못 읽어와요. 그래서 뭐 CD-롬을 딱 놓고, 그러니까 컴퓨터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CD-롬을 놓고 부팅을 하면 부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바이오스 펌웨어에서 CD-롬 드라이버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야 되냐면은 CD-롬 드라이버를 부팅 못 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한 15살 때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플로피 디스크로 최소한의 OS를 담아와요. 담고 거기다가 이제 CD-롬 드라이브를 로드를 할 수 있는 이제 배치 파일이라든지 환경 설정을 넣어놓고 그 디플로피 디스크로 부팅을 해서 CD-롬을 로드를 해놓고 그 다음에 CD-롬을 읽어서 거기서부터 설치를 하는 방식을 취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이고 또 그렇게 또 들어가면은 또 윈도우를 다 설치하고 나면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사운드 카드 잡아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모뎀 썼으니까 모뎀 드라이버, 심지어는 모니터 드라이버까지 그래픽 드라이버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설치를 해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은 바이오스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썼던 방식이고요. 예전에는 또 사운드 카드를 도스에서 먼저 잡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는 뭐 윈도우에서 잡고, 이게 이렇게 부팅 시스템이 도스와 윈도우가 같이 겸해지면서 어떤 그 전환하는 시점이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XP가 나왔죠. 이제 XP 같은 경우는 이제 도스를 많이 죽여놨어요. 그래서 바로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가 어느 정도 부팅이 되고 나서야 그래픽 카드가 이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저해상도의 로고 화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낮은 한 640, 480 정도 되는 해상도로. 그래서 윈도우 95나 윈도우 98이든지 보면은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800 곱하기 600은 아니었을 거야. 640, 480 정도 되었었죠. 그 색상수도 256색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랬죠. 지금도 조금 그래요. 지금도 아마 800 곱하기 600으로 로딩 화면이 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하드웨어들은 다 제각기 드라이버를 다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모든 드라이버를 다 포함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 그 소프트웨어만 담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윈도우 8까지, 윈도우 8.1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이버를 자기가 이제 사용자 정의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아마 윈도우 7까지였을 거야. 아마 윈도우 8도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윈도우 7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윈도우 7을 먼저 다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메인보드 깔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안에도 뭐 드라이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USB 3.0 포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마우스나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터치패드 시냅틱스 드라이버, 라든지 뭐 블루투스, 요즘에 데스크탑에도 블루투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블루투스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드라이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그건 지금도 유효한데 그래픽 드라이브는 대부분 요즘엔 이제 외장으로 많이 달아요, 슬롯으로. 왜냐면은 이제
그 내가 사양을 골라야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양으로 그래픽 카드를 쓸 건지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라서 나 이제 맞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좀 심하면은 버전에 따라서도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의 역할도 있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특정 버전만 딱 쓴다든지 뭐 그거를 찾아낸다든지 약간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랜카드인데, 랜카드 같은 경우는 그게 항상 문제였어요. 윈도우 7을 설치할 때. 이게 다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뭔지만 알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랜카드 드라이버는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 예전부터 윈도우 95 때부터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3DP 넷과 3DP 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보통 그 3DP 넷은 용량이 좀 커요. 왜냐면은 세상의 모든 랜카드 드라이버를 다 압축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에다 연결을 하면은 컴퓨터에 이제 실행을 하면 얘가 이제 어떤 카드 드라이버를 깔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검색해서 걔를 딱 설치를 해주죠. 그러면 인터넷이 돼요. 그 이후에 나머지 드라이버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3D 칩 같은 경우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메가도 안 돼요. 근데 이제 3DP 넷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메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좀 윈도우 설치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죠.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지금 10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윈도우 10 중에서도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딱히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3DP 넷이 하는 기능,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그 검색해주는 그 기능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에 내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윈도우를 딱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네트워크가 잡혀요. 바로 그 이후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또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해서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원래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도 만약에 내가 지포스 드라이버를 쓴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쓰면은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내 기종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 컴퓨터에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메인보드 뭘 쓰고 있는지 메인보드 종류에서도 뭐 무슨 버전이 있는데 뭐 그것도 내가 뭘 쓰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검색이 되니까 알아서 다 설치가 돼요. 요즘은. 그래서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가 있고 그래서 요즘 윈도우 10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진짜 CD-롬 드라이버서부터 막 로드하고 막 뭐 그게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USB로 이제 부팅을 해서 USB로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윈도우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인데 맥OS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만약에 내가 윈도우가 맥이 지금 맛이 가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설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그 맥을 약간 조금 오래된 버전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좀 생겨요. 왜냐면은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좀 어느 정도 고쳐줘야 수업도 원활히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제 제가 맥OS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하드디스크를 그냥 포맷을 해버리고 그냥 그 셋업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뭘 자꾸 눌러요. 막 데데데닥 누르면은 얘가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는데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모든 드라이버가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태예요. 뭐 그래픽 카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래서 뭐 매직 마우스를 내가 뭐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바이오스에서는 블루투스가 안 잡혀서 쓸 수가 없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쓸 수 있어요. 뭐 USB에 다운받아서 뭐 하이시에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꼽아갖고 뭐 설치를 한다든지 꼭 이러지 않아도 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빠릅니다. 그렇게 작업하면. 왜냐면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보다 USB에서 전송받는 게 아무래도 더 빠르니까 그게 더 빠르긴 한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나는 맥북, 망가진 맥북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하이시에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시에라든지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차이가 되고요. 그게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맥북은 기종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이오스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스 안에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다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 정도만 좀 담는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안 돼요. 근데 바이오스에다가 세상의 모든 드라이버를 담기에는 조금 메모리 칩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에 지금 떠넘긴 거예요, 사실. 메인보드가 이제 그걸 다 못 담으니까. 근데 인터페이스를 좀 봅시다, 이제. 인터페이스. 윈도우가 사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맥OS를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윈도우를 보면요.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7, 8, 뭐 8.1, 10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한 제가 여태까지 뭐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생들이랑 이제 노트북을 또 접해보고 다른 사람이 윈도우를 쓰는 거를 확인해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저 윈도우를 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작 메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나 조금 쓰지. 사실 윈도우 8 때부터 시작 메뉴는 거의 사람들이 안 썼다고 보면 돼요. 작업 표시줄, 맥OS로 치면은 이제 독이라고 하는데 이 독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러니까 맥OS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인터페이스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썼던 G2에 깔려있던 맥의 인터페이스랑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맥OS의 인터페이스랑은 다른 게 없어요. 상단에 뭐 메뉴 있고 하단에 독 있고, 그리고 독 안에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뭐 앱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윈도우 3.1과 95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3.1 때는 시작 메뉴가 없었고 윈도우 95 때부터 시작 메뉴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작 메뉴 생긴 거 보고 좋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윈도우 2000이었나요? 2000. 그래, 2000. 밀레니엄 맞아.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하게 시작됐는데 이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시작 메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바로가기 메뉴가 바로가기 아이콘이 시작 메뉴에 들어가고 바탕화면에 생기고, 이게 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하나 설치만 막 하면은 막 진짜 시작 메뉴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시작 메뉴를 잘 쓰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윈도우 8 때부터, 윈도우 8부터는 아예 그냥 아예 있는 주체도 몰랐어요. 그때는 윈도우 8은 시장 메뉴를 아예 그냥 숨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윈도우가 타블렛 시장을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화면을 쫙 덮어요. 덮어서 이렇게 아이콘을 넣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윈도우 8.1 때부터 다시 그 시작 메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도 이제 계속 윈도우 시작 메뉴가 생겼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본 결과 대부분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눴죠. 뭐 라이노, 뭐 키샷,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작업 표시줄 쓰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됩니다.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저 같은 경우 시작 메뉴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인데, 어, 작업 표시줄 쓰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작업 표시줄이 더 편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약간, 맥의 독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그게 일단은 저는 윈도우가 약간 그게 부분이 이제 좀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를 조금 윈도우를 쓰다가 맥을 쓰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그러니까 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끊김없이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는 뭔가 조금 저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시장 메뉴 같은 거 애니메이션이 약간 좀 가볍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차이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고 어쨌든 좀 쓰다 보면 좀 그러니까 같이 쓰면 좀 느낌이 딱 와요. 뭐 타이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일이 생겨요.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들어가서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설치해서 제거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또 깔끔하게 삭제가 되지도 않아요. 또 내가 폴더는 좀 남거든요. 또 잔존 폴더라든지 뭐 레지스트리라든지 이런 게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만약에 내가 RGB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은 그거에 딸려오는 뭐 소프트웨어가 나는 원치 않았는데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의하시겠냐라고 체크를 하는 란이 있긴 하지만은 무심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미리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뭐지? 익스플로러에도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즐겨찾기가 나는 즐겨찾기 한 게 없는데 뭐 신세계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막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내가 즐겨찾기 한 거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막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즐겨찾기는 막 열댓 개. 그래서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뭐 홈택스라든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랑 그리고 또 은행 업무 볼 때 그냥 그것도 그 공인인증서 발행을 제가 그 컴퓨터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스마트폰으로 옮기거든요. 그때 잠깐 하고 그 이후에는 쓸 일이 없어요. 또 뭐 결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뭐 액티브엑스다 뭐다 해서 정말 뭐 힘들었거든요. 진짜 익스플로러가 아니고서는 이게 결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또 얘기가 바뀌어갖고 뭐 지마켓이 됐던 뭐 네이버 페이가 됐던 자기가 원하는 카드나 이런 계좌번호를 등록해주면 알아서 그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가 되니까 게다가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이폰 X랑 SE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굴 인식을 하니까 그냥 뭐 계좌이체 같은 경우도 그냥 입금하고 딱 하면 바로 되니까 사실 뭐 이제 익스플로러는 그거 말고는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는 크롬이랑 이제 뭐 가끔 이제 사파리도 가끔 씁니다. 그 외에는 잘 안 써요. 음. 제가 이제 크롬을 이제 주로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윈도우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맥에서도 인터넷을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즐겨찾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음. 근데 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설치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이랑 폴더에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설치가 끝나요. 그냥. 물론 이제 뭐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애들도 있는데 설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해서 그냥 설치가 다 끝나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설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바가 막 이런 게 있고 어인스톨러도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근데 라이너를 내가 제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그냥 제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그냥 다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레지스트리 이런 거 뭐 없어요. 그냥
끝나요. 그냥 없어지고, 또 등록하는 것도 그냥 독에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해갖고 독에 유지만 해주면은 이제 독도 관리하기 쉽고. 동기화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이제 동기화 프로그램을 이제 원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이제 애플에서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요. 확실히 이거를 맥OS만 쓰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아이폰을 같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맥북을 쓴다는 거, 이거 조금 그래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데 맥OS를 쓰면은 뭔가 동기화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요. 에어드랍은 이제 맥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끼리의 데이터 교환용으로 많이 쓰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을 쓰고 나서 이제 PDF로 출력을 한 다음에 아이패드로 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PDF로 출력을 해서 에어드롭으로 이제 아이패드로 쏴요.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바로 아이북이라는 앱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아니면 뭐 사진을 찍으면, 근데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에어드랍 말고 이제 아이클라우드 사진 공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이폰에서 사진 찍은 거를 뭐, 뭐 컴퓨터에서 본다든지 아이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북에서 본다든지, 요거는 조금 느리더라고요. 공유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봐야 된다 싶으면 이제 에어드랍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공유를 눌러버린다든지, 그러면 공유 폴더에 걔가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받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서 클라우드를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맥북이요. 용량이 항상 부족해요. 이게 예전에 G2나 뭐 G3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하드디스크 슬롯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꼽아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모자르면은 다시 추가를 해서 또 용량 정량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쓰고 영상 작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모델링도 하고, 그러면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지금 이 128기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절대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제가 작업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만약에 설마 여기서 설령 내가 여기서 작업했다고 해도 다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른 데서 또 열기도 하고.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저장 자체가 클라우드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걔는 상관없는데, 이제 라이노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노트북에서 작업했던 거를 그냥 작업 끝났으면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다른 PC에서 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업을 합니다. 동기화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동기화를 쓰는 거는 이제 책 작업은 제가 동기화 작업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아이맥이 있는데 아이맥에서 이제 뭐 책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와서 이제 또 열어서 이렇게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하고. 동영상이 조금 문제인데 동영상이 용량이 좀 커요.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 작업으로 유튜브 5분짜리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한 10기가? 5기가 뭐 이 정도의 용량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 아이맥의 디스크 용량이 250기가예요. 걔가 책 몇 개 쓰고 동영상 몇 개 찍으면 그냥 용량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작업만큼은 지금 이 PC로 하는데,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 NTFS 방식이라든지, NTFS 방식 디스크 하나랑, 그리고 SSD인데 NTFS 방식, 그러니까 윈도우 SSD가 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맥OS가 설치된 SSD 하나, 그리고 맥OS 파티션이 되어 있는 3TB 하드 하나, 그리고 NTFS로 포맷된 이제 1TB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작업은 얘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한, 한 6개월 정도 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3TB 중에서 1TB를 영상 작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인데 SATA 방식으로 계속 하드디스크를 꼽을 수가 있을 거니까 얘는 그냥 일반 데스크탑이거든요. 그냥 맥OS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으로 하고 있고, 어, 물론 이제 마이맥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편하긴 한데, 걔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좀 제가 좀 불안해요. 걔는 작업하니까. 아니면은 뭐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파일 백업을 이 컴퓨터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작업을 해야겠죠. 제가 그리고 좀 얼마 전에도 이렇게 키샷 책이 나오기도 하고 레터스 강의도 올리기도 하고 그 동영상 강좌들 파일이 40기가가 넘어요. 그거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하나는 지금 키샷 그 책에 있는 동영상 강의는 아이맥에 들어가 있고 렉터스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제 그쪽을 이쪽으로 넘겨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블루투스 장치는 아예 없고 그리고 모니터가 지금 두 개가 구려요. 그리고 삼성 모니터인데 이게 색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제가 카드깡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지금은 못 사고 있는데 돈에 좀 여유가 되면은 4K 모니터 두 개로 이제 좀 바꿔볼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이 컴퓨터를 가지고 책 쓰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모니터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래서 책 쓰는 것만큼은 제가 아이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글씨 타이핑하는 정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꿀 거예요. 이게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 아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된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잘 인색해요.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에도 제가 아는 아저씨가 이 랜섬을 걸렸는데 걸린 경우가 되게 웃겨요. 그냥 네이버에서 기사 조금 보다 보니까 랜섬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보안에 취약합니다. 보안. 이게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윈도우는 보통 게임 용도로 많이 팔고 있고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도 게이밍 노트북,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 하면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핵이나 크랙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합니다. 컴퓨터가 진짜 잘 망가져요. 윈도우를 쓰실 거면은 업데이트는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이 나왔다. 그럼 윈도우 7을 갈아타야 돼요. 윈도우 10이 나왔다. 그럼 바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변종이 좀 쉽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이상하게 잘 안 돌아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윈도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조금 힘드니까 PC방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컴백이라는 이제 그 시점 고정 그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부팅을 다시 부팅할 때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시점 복구 개념을 쓰는데 이제 뭐 또 하나 문제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점을 이렇게 쭉 해버리면은 내가 만약에 퓨전 360이라든지 이런 걸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럼 맨날 첫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팅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쓰고 업데이트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를 분할해 놓죠.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많이 쓰는데 SSD에는 윈도우나 내가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좀 잦거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D 드라이브나 이런 데로 다른 D 드라이브, 그러니까 시점 복구가 안 되는 뭐 그런 디스크에다 저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요. 제가 옛날에 쓰던 이제 윈도우 PC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분기별로 포맷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썼었는데 SSD와는 다르게 그 하드디스크는 기록을 계속 이렇게 했다가 지웠다 하면은 성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탁 뜬다든지 이런 렉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디스크를 주기적으로 이제
포맷을 하고 윈도우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해서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하는데 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SSD도 나와 있고 SSD만 깔아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느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도 그래서 한 2008년 때부터 계속 SSD만 써왔어요. SSD가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고 예전에 샀던 제 SSD 128기가 10만 원, 13만 원에 주고는 SSD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에 또 윈도우 PC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128기가 SSD 128기가 아니고 250기가 SSD 하나, 그리고 이 PC에 SSD가 두 개, 그리고 이 컴퓨터에 M.2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SATA가 아니라. 그리고 아이맥에 또 250기가 M.2 방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SSD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작업 환경은 꽤나 쾌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맥OS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맥OS 어떻게 설치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것도 지금 해킹토시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뭐 변종이 된다든지 뭐 바이러스가 걸린다든지, 일단 맥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거의 여태까지 살면서 맥OS에서 바이러스가 걸린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랜섬이 걸린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윈도우 랜섬 제가 주변에 많이 이제 제 여자친구 사무실에도 컴퓨터도 업데이트 잘 안 하는 컴퓨터인데 근데 거기 사실 다행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랜섬이 걸렸죠. 그냥 포맷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뉴스 보다가 랜섬 걸리신 그 아저씨 분 이제 200, 2, 300만 원 날렸죠. 또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좀 윈도우보다는 맥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요, 그 영상을 이제 VJ잉을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생방송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요. 근데 영상을 이제 뭐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페이딩을 한다든지, 이런 디제잉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때 이제 썼던 이제 그 디제잉 하는 그 프로그램이 맥에도 있고 윈도우에도 있었는데, 윈도우로 만약에 그 디제잉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한 번씩 꼭 뻑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검은색 화면이 딱 뜬다든지, 생방 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 과장님이 이제 아이맥을 들고 다녔어요. 아이맥을. 그때 아이맥을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담아서 그 이제 캐리어에 끌고 다녀서 이제 거기 이제 아침 6시나 7시 도착해서 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7시까지 이제 이렇게 동영상 디제잉하고 그리고 이제 오셨죠. 그런 안정성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큰 오버스펙의 데이터 처리는 아무래도 윈도우보다는 좀 못합니다. 이게 안정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그러니까 오버튠을 조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근데 CPU의 오버클럭킹이라거든요. 오버클럭킹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성능은 이 정도인데 이거를 좀 더 오버를 띄워서 만약에 내가 한 번에 100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맥에서는 딱 그냥 100메가만 딱 연산을 처리를 해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그거 이상으로 또 데이터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맥 같은 경우는 딱 그 기본만 딱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 좀 내가 좀 고사양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고사양을 써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1000만 원짜리 맥 프로를 산다든지 뭐 그래야만 해요. 안정적이죠. 근데 윈도우로 치면은 그냥 한 2, 300만 원짜리 PC로 그냥 오버스펙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 조금 불안하다는 좀 단점이 있죠.